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게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용산 투자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오늘은 용산 뽀개기 순서로 첫 번째 동부이촌동 지역의 재건축 단지, 리모델링 단지 투자 지금 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동산 중개업도 하시고 이쪽에 초전문가이신 우리 이승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굉장히 미남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탤런트 출신 이런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희는 이제 가족 사업이고, 네. 저는 지금 거의 뭐 한 7년 차? 네. 예, 정도 돼가고 있고. 그럼 최근 6, 7년 거의 차, 10년, 예. 7년 예, 동안의 예. 이 용산의 가격 변화, 네, 그리고 특히 이 동부이촌동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고 네, 매매가 네, 현재 그렇죠. 이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예. 최근 흐름은 여태까지 7년간의 흐름에 비해서 어떠해요, 분위기가? 일단은 뭐 거래가 될 때마다 음. 신고가 행진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매수해드린 분들이 실패해본 분들은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동부이촌동에 집중한 것도,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동부이촌동에 제일 좋은 아파트의 조합원이 된 것도 2년 전에도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고, 네네네. 용산 업무지구가 흔들렸지만 그게 언젠가는 될 사업이었고, 네. 또 이 앞에 재건축이나 기타 용산 민족공원 여러 가지 호재들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저도 네. 투자로 이어졌는데 한번 예. 보면서 예, 진행을 예. 해볼게요. 예. 강남역 신분당선이 또 일로 개통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향후에 미래 가치는 이제 호재가 너무 많아서 네. 예, 그렇고 저희 코오롱은 삼성물산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강촌은 현대건설, 네. 그리고 한가람하고 대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음. 일단은 조합 설립이 굉장히 빨리 됐다는 점이 네. 이렇게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음. 있습니다. 예. 지금 동부이촌동 투자는 앞라인의 재건축 단지, 예. 그리고 뒷라인의 리모델링 단지로 네.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예. 재건축 단지를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는 예. 한강맨션이 가장 핫한, 네. 최근에 뭐 68층으로 짓겠다라는 그렇죠. 뉴스도 있었고, 네네. 이제 한강맨션의 그 향후의 가치나 가격들은 뭐 얼마다라고 예상은 못해도 이제 강남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그래도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강맨션부터 오른쪽으로 네네. 가면서 예, 지금 예, 현재 매매가나 전세가,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네네. 한번 좋은 매물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일단 한강맨션은 이렇게 있는데 네. 가장 작은 평수가 27평이에요. 네. 27평 물건이 지금 매매가 35억에 나와 있고 35억. 나중에 재초안이나 추가 분담금이 거의 미미해서 예, 그래도 뭐 현재의 가치는 그래도 높지만 네. 좀 초기 투자 비용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나 나중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단지입니다. 전세는 얼마? 전세는 한 5억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갭이 30억 정도. 30억 정도. 예. 네. 그리고 32평, 37평은 거의 40억 초반대에서 40억 40억 중반대까지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2평은 뭐 물건이 뭐 많지가 않아요. 이 단지 자체가 지금 조합원 집이 쓴 게 단지이기 때문에 네. 물건이 전체적으로 한 3, 4개 정도거든요. 분담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분담금은 거의 여기가 일반 분양분이 거의 800세대가 들어와요. 네. 8,900세대가 들어오는데 분담금은 거의 이제 없다. 동일 평형대로 가면. 동일 평형대로는 못 가고요. 네. 일단은 27평은 41평. 27평은 41평으로 가면서도 분담금이 거의 없다. 없는 수준. 예. 그리고 32평은 45평, 37평은 52평으로 봤는데도 네. 분담금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예 가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네네. 와. 예.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추천해줄 만한 현대 그 한강맨션의 네네. 제일 좋은 매물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물론 이제 뭐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나도 네. 잘 아시니까 일단 층수가 중요한데 그죠. 지금 27평에서도 3층 물건이 네.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35억에 나와 있는 물건이 35억.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대출은 좀 힘들겠죠. 예, 대출은 쉽지 않고 거의 그렇죠. 그 30억에서 지금 27평 매수하면 40평대 아파트를
거의 분담금 거의 없이 받을 수 있고 무상으로 예. 대한민국 최고 가운데 네네. 최고 좋은 68층 명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맞습니다. 메리트네요. 제가 예. 얼추 계산해봐도 수익이 뭐 15억, 20억 가까이 그렇죠. 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아크로로 벌써 확정이 됐죠? 예, 여기는 이제 그 삼익 아파트인데 네. 대림산업에서 이제 짓는데요. 네. 여기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 갖고 가장 빨랐는데 네. 지금은 좀 한강매시랑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스카이 라운지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스카이 라운지를 좀 앞동하고 뒷동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은 협의가 지금 다 끝나서 네. 여기도 이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합니다. 예. 그 앞동은 한강 조망이 앞에 학교 때문에 영구 조망권을 확보했는데 네네네. 뒷동은 조망권 때문에 조합원 간에 어떤 불협화음은 없나요? 일단은 뭐 동이 4개 동으로 지어지는데 타워형이다 보니까 약간 틀어서 이제 짓다 보니까 뒤에서도 이제 한강매션 남서쪽으로 이제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걸치는 다른 단지와 걸치는 건 좀 있어도 한강맨션이 원래 기존에 한 13개 동이었거든요. 68층 네. 전에는. 네. 근데 지금 68층을 이제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여기가 이제 뻥 뚫리게 되면서 음. 여기한테 좀 호재가 이제 나오게 된 것 그러네요. 같아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예. 네. 왕궁 아파트. 예, 왕궁 아파트는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초기 투자 비용을 논하면은 네. 가장 매력적인 단지는 지금 이제 현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이 왕궁을 좀 권해드려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1대1 재건축이 돼가서 네. 첼리투스처럼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8억에서 1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추가 분담금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치를 조금 억누르는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 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이 지금 이촌동에서 재건축으로 가장 저렴해도 한 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금액이 그러면 24억 정도. 와, 그러면 지금 왕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맨션보다는 거의 5억 이상의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가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세대수별로 매매가, 전세가가 대가 어떻게 돼요? 평형별로 어떻게 되죠? 예. 여긴 전체 32평인데 네. 나중에 47평 정도로 분양을 받고요. 32평인데 47평으로. 예. 근데 이제 추가 분담금이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고 네. 제초안의 문제는 이제 추가 분담금이 많다 보니까 초과 이득이 거의 이제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걱정은 안 하시고 또 그거에 이제 규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인수위에서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수정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와서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규제를 그렇게 두려워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물건은 물론 앞동이 가장 이제 좋은 동이긴 해요. 그래서 다른 물건보다 3, 4, 5억 정도 비싸긴 해서 지금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3층에 30억짜리 물건. 뒷동인데 3층에 30억. 네. 그건 전세를 한 5억 전세를 정도 그래도 한 5억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6억 정도. 6억. 예. 그러면은 24억 투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GS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반면 여기는 이제 삼성 쪽으로 구축이 되고 일단은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좀 늦어진 게 왕궁한테는 더 낫게 됐어요.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지금 그러면 동부이촌동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신축으로 될 때는 이촌현대 아파트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삼익 아파트가 신축으로 될까요? 속도상으로 보면? 그 다음은 지금 그동안 좀 늦춰져서 둘이 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현대맨션이랑 한강맨션이랑 삼익 아파트가 비슷해질 수도 있다. 지금 시기는 딱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단지수가 적으니까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첼리스 오른쪽에 또 좋은 단지가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첼리스는 이미 돼서 이제 그렇고 재건축으로 보면은 이 반도 아파트가 지금 안전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소유자분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고 여긴 좀 대형평이 있지 않나요? 50평, 60평, 70평입니다. 대형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앞동은 50평 그리고 1호 라인만 60평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도 정말 저는 매력적인 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대지에 비해서
지금 뭐 세대수도 많지 않고 네. 하지만 용적률이 그래도 12층까지 있어서 그렇게 음. 좋은 단지는 아니어도 음. 그래도 투자하시기에는 음. 예 좋은 단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여기는 매매가 전세가가 제가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일단은 지금 여기가 물건이 잘 안 나와요. 음. 그래가지고 예전 가격으로도 지금 뭐 좀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60평짜리가 거의 한 30, 한 3, 4억 정도? 일단은 수리를 좀만 해줘도 네. 그래도 여긴 전세가가 한강맨션이나 뭐 왕궁처럼 5억 이렇지는 않고 그래도 한 수리를 어느 정도 해줘도 한 12억, 13억, 와. 14억은 받아요. 네. 예, 그러면 가장 괜찮죠. 초기 투자금이 20억 언더로 예. 떨어지는 거의 유일한 단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반도 아파트가. 예. 그럼 저희 이 뒤쪽 라인에 이제 네네. 리모델링 단지들을 한번 볼까요? 신동아 여기. 신동아. 예, 신동아를 많이 예. 신동아 저희가 여기가 제일 대장주죠. 가장 애정하는 예. 신동아는 이제 이렇게 자신만의 단지가 있는 곳은 음. 서울에서 좀 유일합니다. 한강변의 길이가 거의 한 650에서 700m 돼요. 근데 이제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한 350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네. 한강을 볼 수 있는 면이 길어가지고 음. 이제 거의 이제 현재 1326세대는 거의 한강뷰를 받을 것은 뭐 좋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도 뚫려 있어가지고 그쵸. 공원뷰, 가족공원. 예, 공원뷰가 너무나도 이쁘게 음.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최근에 뉴스에도 났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46평 한강뷰 이제 뭐 고층이 33억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8개월 만에 지금 7억 5천이 뛰어가지고 40억 5천에 최근 거래가 이제 와. 갱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46평짜리가 40억 5천, 그리고 55평, 69평은 이제 나오게 되면 55평 같은 경우에는 한 40, 한 중후반대, 그리고 69평은 거의 한 50억 초중반대 네.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 지금 여기 지금 단계나 속도는 어떻죠? 작년 1월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조합원지 승계 조건 단지로 묶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물건이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건축 심의를 이제 밟기 위해서 지금은 그러면 나가고 있죠.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 매물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매물이 시장에 있긴 하나요? 지금은 31평 딱 하나 있습니다. 31평. 예. 그 매매가 얼마예요? 이게 지금 33억 5천에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비싼 감을 음. 느끼시는데 최근에 40억 5천짜리가 뜨면서 근데 또 오히려 더 싸 보이는 효과가 예. 그래가지고 근데 1층이라서 일단은 수요자들이 문 있는 주식인 주시거든요. 근데 일단 뭐 거래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여기가 왜 전매 제한이 걸렸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잠깐 설명해 드리면 네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되고 서울은 다 투기과열 지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걸리는데 여기 이제 조합 설립이 나면서 걸린 거고 3년 안에 사업 시행가를 못 받으면 다시 또 전매가 풀리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예외 조항으로 매도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 해당 주택 1주택 갖고 있는 매물만 거래가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 중에서 네. 바로 거래가 가능한 네네. 매물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무실에 방문했다고 가정하고 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30억 언저리. 30억 정도에는 일단은 지금 한강맨션 네. 27평 35억짜리 네. 당연히 이제 전세 맞춰드린 건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네. 그 27평 사면은 지금 저희 40평대 초반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담 없이. 예 맞습니다. 일단 재건축으로 보면은 음. 한강맨션하고 이제 왕궁 정도 네. 같아요. 지금 신동아 아파트 물건이 전혀 없어서 아예 없으니까. 예. 왕궁에는 어떤 매물이 있을까요? 지금 거래 가능한 왕궁은 지금 왕궁에서 A급 물건을 나는 정말 나중에 정말 좋은 걸 받을 거다. 호가랑 상관없이.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지금 35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네. 전세 한 5억 정도 맞추면 그것도 30억에 맞출 수 있는 예. 왕궁. 네. 그럼 20억대면 리모델링으로 넘으면 좀 여유 있는 금액이 되죠? 그렇죠. 사실 뭐 한가람 강촌 코오롱 중에서는 그래도 뭐 33평짜리가 네. 지금 26억에서 네. 좀 내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강뷰를 보고 있는 유일하게 네. 리모델링 사업에서 한강뷰를 보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한가람에요? 예. 한가람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한강뷰가 나온 동이 음. 210동, 211동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뻥 뚫려 있네요. 현재도. 예, 예. 몇 층 매물이죠? 고층이에요. 고층. 예, 예.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한강맨션이 예전에 이제 열 몇 개 동으로 이제 되었을 때는 좀 비껴서 보이긴 하겠죠. 그렇죠. 어, 막혀서 사실 나중에 이제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68층으로 되면서 동수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쵸. 띄엄띄엄해서 한강뷰가 많이 안 가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뭐 호가의 매물들이랑 한 2, 3억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가치를 느끼신다면 26억을 예. 전세를 얼마에 맞출 수 있죠? 여기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한 8, 9억 정도. 8, 9억. 예. 저는 실거주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6, 7억이면 KB 시세로 20억대 중반을 찍을 텐데 네네. 그러면 KB 시세의 80%까지는 후술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내가 실거주 2년을 먼저 채우면서 초기 투자금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10억대 거의 초반까지도 낮출 수 있고 이 매물도 저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한강 맞습니다. 조망이 나오니까 15억 언저리에 투자금이 있다. 사실 이쪽 지역은 딱 10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예. 15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실 현재 기준의 좋은 매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소형 평수가 그동안에 황금성도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한가랑, 강촌, 코롱, 대우 아파트의 25평형들 그 중에서도 뭐 전망이나 컨디션 그런 걸 따졌을 때 네. 가격이 괜찮은 것들은 전세가가 그래도 최소 뭐 5억, 6억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물건들은 매매가가 18억, 19억이어도 네. 뭐 그 차액만큼 그럼 거의 13억에서 16억 사이에 네네 갭으로 맞춰서 투자하실 수가 있고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수인 대출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네. 아,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잘 아시다시피 네. 그래도 많이 늘어나봤자 대여섯 평 늘어나거나 조금 이제 그렇게 정말 많은 평형수가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네. 25평을 매수하시면은 그래도 30평대로 가실 수 있으니까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네. 선별을 다 네, 해드리거든요. 해당 금액에 딱 맞춰서 네, 그 필터링을- 매물을 또 해주시고 예. 그래서 10억대에서는 제 앞쪽으로 오시기는 좀 어렵고 네. 요 뒤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저희 대표님 자랑을 잠깐 하면 사실 제가 투자할 때도 제가 매수한 매물이 시장에 매물이 나와 있지 않은 매물을 저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매물로 만들어서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주셨거든요. 저는 뭐 절대 뭐 저희 대표님 중개소로 광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맞습니다. 이제 예. 말씀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30억 있을 때 뭐 20억 있을 때 15억 있을 때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해드렸고 현재도 좋은 매물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금을 갖고 있는데 내가 동부이촌동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요 바로 위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는 예. 위치가 바로 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들어오는 여기 들어오면서 가장 큰 호재는 용산공원의 개발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용산공원 개발이 빨라지면 당연히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는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촌 현대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3일 그다음에 한강맨션 이런 식으로 계속 새 아파트로 바뀌고 또 뒷라인의 리모델링 단지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10억대, 20억대, 30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투자 환경은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이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대에는 안 올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가격이 조정받을 것이라고 다들 좀 얘기는 하지만 네. 용산은 좀 제외인 것 같고요. 그쵸. 예. 유일하게 강남에 버금가거나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역은 용산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용산에 대한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보도 제한이나 이런 게 걸려서 오히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는 악재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물론 지금 인수위에서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고 네. 그래서 저도 저의 자산을 크게 늘려주셨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던
이 지역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매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이 영상 하단에 저희 대표님 연락처도 남겨드릴 테니까 당장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금이 없어도 가서 한번 분위기를 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투자금으로 조금 남들보다 발빠르게 이쪽 지역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단지에 투자를 원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저희 대표님께 연락을 해서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수강생분들이 유튜브 영상 보고 왔다 그러면 잘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어떤 특별하게, 부분을 잘해주실 거죠? 일단은 없는 물건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또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앞으로 용산 시대가 열릴 텐데 그 호재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자산도 키우고 경제적 자유까지 이뤄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